예, 안녕하세요. 백구소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제가 6월달, 어제 오늘 이야기예요. 기본정보기술자라는 자격증을 따서 왔습니다. 3월달에 떨어지고, 5월달에 떨어지고, 6월달에 3번 만에 붙은 거예요.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 시험장에 가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문제를 풀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종료 버튼을 눌러요. 이, 그러면은 한 1, 2초 있다가 점수가 딱 뜨는데요. 이게 되게 긴장됩니다. 그때 막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요. 제가 IT 패스포트는 일본에 와서 1년도 안 됐을 때 한 2달 공부해서 한 번에 합격을 했고, 정보 세큐리티 매니지먼트는 작년에 이것도 한 2달 공부해서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2번 떨어진 거예요. 한 번에, 이번에 3번 만에 붙은 거죠. 예. 그러니까는 처음에 떨어졌을 때, 야, 내가 떨어졌어? 막 뭔가 재수없네. 근데 이걸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말 이해를 못했는데, 근데 좀 찾아보니까 일본인들 중에서도 요거 자격증 2개 딴 사람이 이 기본정보 기술자는 3번 만에 붙은 사람, 뭐 2번, 여러 번 떨어진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시험이 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잠깐 볼게요. 시험 난이도가 IT 패스포트가 제일 쉽습니다. 일본에서 실시하는 IT 관련 자격증 중에서는요. 그리고 이게 조금 어려워요. 조금. 예.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렵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어쨌거나. 예. 그리고 이게 좀 어렵죠. 기본정보기술자. 이 위로 가면요. 무슨 응용정보기술자. 그리고 각 분야별로 스페셜리스트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베이스 스페셜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스페셜리스트라든지 이게 좀 복잡하게 나가요. 이건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쪽 시험은요. 서술 문제도 아니, 서술에서 답을 쓴 것도 있어요. 자기가 이 일본어로 문장을 다 써야 돼. 그거 솔직히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위로는 이제 생각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요. 점수 얘기할게 심심한데. 이게 제 홈페이지에서 본 거거든요. 이 기본정보 기술자는요. 과목이 A가 있고 과목 B가 있어요. 그러면은 둘 다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이 나와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이게 엔드예요. 600점을 다 넘어야 돼요. 어쨌거나. 근데 그래서 이번에 점수를 볼까 이렇게 나왔죠. 이번에 좀 잘 나왔어요. 과목 A가 750점, 과목 B가 795점 나왔는데 그 전에는 이 5월달 시험이랑 3월달 시험 때는 이게 550점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걸치고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치고 자 다음 얘기. 여기 제가 고도인재 플러스 10점 해놨죠. 일본에서 비자 같은 거 줄 때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것 중에 고도인재라는 자격이 있어요. 이거면은 뭐 10년을 안 채워도 빨리 영주권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요 자격증 2개를 따르면은 10점이 나옵니다. 이거 70점 이상 채워야 영주권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10점 올리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예. 뭐 이 위로도 다른 자격증 더 따면 더 점수가 오르느냐? 아니에요. 이건 10점까지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자격증 2개만 따면 돼요. 예. 뭐 정보 세큐리티 매니지먼트는 제가 봤을 때 일본에서 한 1, 2년 일하신 분들이면은 한 두세 달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여유를 가지고 6개월 아니면 4, 5개월 정도 최소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제가 어려워요. 예. 일본어로 된 문제가 어려워요. 일본어를 다 읽으면서 해야 되니까 점수 채우기 어렵습니다. 이게. 예. 그랬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신청을 할 때 얼마 전에 마실 것도 없네. 일본에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고도인재라는 게 이미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냥 이거는 누가 학교랜다 회사 책장에다가 이 문제집 같은 걸 놓고 갔더라고요, 교재를. 그래가지고 공부해볼까 해서 그냥 시작한 거예요. 예. 딱히 뭐 비자랑은 상관이 없고요. 예. 제가 이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글 쓰다 생각을 한 게 잠깐 얘기를 할게요. 예. 이 댓글도 가끔씩 달리고 하는데 진짜로 일본 취업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아직 본인도 정하지 못하고 마음에서 정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얘긴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한국도 잘 살아요, 이제. 그래서 일본 취업이 예전처럼 메리트가 없습니다. 뭐 90년대나 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뭐 일본에서 뭐 신문 배달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한국보다 시급이 뭐 2배, 3배 잘 나오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게 예전처럼. 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다 이러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 공부해서 뭐 노력해서 취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노력을 한국에서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일본에서 뭐 하신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힘들어요. 예. 처음에 월급도 적죠. 그리고 뭐 생활비도 많이 나가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예. 그러니까 나는 꼭 일본에서 살아야 돼.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답이 없었어요. 예. 정말로 답이 없었기 때문에 뭐 망했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제 인생이 좀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망한 거 그냥 일본으로 해서 일본에서 다시 해보자 해서 일본에서 그 취업을 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돌아가기도 힘들었어요.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지만은 그때는 한국으로 돌아가봤자 이건 망한 인생이야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냥 버틴 거예요. 일본에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예. 그런데 막 굳이 내가 일본 취업을 해야 되나?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요. 일본 취업 준비하지 마시고 한국에서 사세요. 예. 그게 훨씬 낫습니다. 아니면 더 좋은 다른 나라로 가시든가. 예. 그리고 보면요. 저한테 그 가끔씩 댓글로나 아니면 뭐 다른 데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자기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처음부터 일본에 있는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힘듭니다. 힘든다고 제가 좀 부드럽게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갑자기 일본 대기업에 취직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일본에서 대학을 나온 한국 사람들은 가기도 해요. 대기업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좀 처음에는 좀 작더라도 어쨌거나 일본에 취직을 먼저 한 다음에 자격증 따고 경력 쌓고 이직하고 또 이직한 다음에 또 자격증 경력 그리고 또 이직 이걸 계속 반복해서 연봉을 올려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 뭐랄까 일본이 특히 일본 IT 업계가 한국보다 그 회사가 잘 옮겨집니다. 예. 자기가 좀 노력한 만큼 연봉도 잘 오르고 이직도 잘 돼요. 예. 한 회사에 오래 있는 것보다 회사를 좀 옮기는 게 그 연봉도 잘 오르고 자기 그 경력 만들기도 좋습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꼭 처음부터 일본에서 뭐 NTT네, 소프트뱅크네, 뭐 아니면 뭐 외자계 기업, 외국계 기업 그런 데 꼭 들어가야 돼. 라고 마음을 먹으시면요. 못 갑니다. 예. 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내가 처음에는 좀 작은 회사에 들어갔더라도 계속해서 뭐 이것저것 경력 만들고 이렇게 해가면서 준비를 하면은 그러면 가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렇잖아요. 예.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뭐 그걸 노린 건 아닌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저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일본 취업을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면요. 혼자 준비하지 마세요. 정말로 혼자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혼자 준비하는 순간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언제까지 꼭 완료를 해야겠다라는 그 골이 설정이 잘 안 돼요. 목표 설정이 잘 안 돼요. 그냥 나 혼자 자격증 공부했어요. 나 혼자 뭐 이것저것 뭐 코딩 같은 거 해봤어요. 이렇게 되면요. 그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게 일본 취업할 때 정말로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혼자서 준비해서 대충 이거 뭐 유튜브에서 찾아봤다 아니면 검색해봤다 해서 알아본 게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예. 그건 큰 착각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일본에 이제 취업할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아 애초에 예를 들어서예요. 그 전문대 이상을 나와야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졸이다? 그러면 나는 자격증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애초에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로 같은 데나 여기저기 알아보면은 일본 취업해주고 뭐 비자 상담해주는 업체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런 데다가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메일 같은 거 보내면요. 답장 잘 나와요. 예. 답장을 잘 해줍니다. 예. 그리고 뭐 IT 국비교육, 글씨 못 썼다. IT 국비교육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 이런 걸 빨리빨리 이런 데 알아보시고, 뭐 일본 취업 박람회도 있고, 아직 학생이신 분들은 특히 일본어과 이런 데서는 그 대학교 안에 일본 취업 연계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일본에 취업을 많이 시켜보신, 일본에 취업을 많이 시켜본 적이 있는 그런 이런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일본에 있는 일본에 있는 IT 기업이랑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 그 국비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시면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지 혼자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결과가 안 나와요. 예. 대체로 그래요. 예. 뭐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그걸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생각나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예. 안녕히 계세요.